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참, 그죠? 자, 인텐스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사탕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3대 특검 화이팅! 비리검사, 판사 특검하고 김충식 특검도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봉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윤건이 잡놈 일당들 생각할수록 치가 떨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전장터 불바다로 만들고 국민들을 이 불장난의 병정으로 만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난다고 하셨어요. 일말의 과책이나 죄의식이 없다. 이런 놈들은 꼭 사형시켜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죠? 자, 오밤중 뉴스 두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제가 신한저축은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앞서서 제가 신한저축은행을 잠시 거론을 했죠. 신한저축은행은 현재 바로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할 무렵입니다. 그때 신한저축은행 최은순, 김건희 엄청 말이 많았잖아요. 신한저축은행이 아마 그때 상당히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 이름을 바꾸죠. 바로저축은행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저축은행입니다. 바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은요, 전남 신안 출신의 박순석 회장이 창업을 합니다. 지역에서 사채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울에 진출했고 저축은행으로 탈바꿈합니다. 원래 사채업자들이 상당수 저축은행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저축은행들이 돈벌이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항상 대부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고요. 또 돈놀이를 한다든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쫓아다니면서 뒷돈을 대주거나 투자금을 대주면서 돈을 불리는 거,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이 신한저축은행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신한저축은행이 재벌 3세, 4세의 주가 조작 사건에 다수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뒤져보시면 2021년, 2020년, 2019년 요 3개년 동안에 재벌 3세, 4세 주가 조작 사건이 꽤 논란이 됩니다. 몇몇 기업이 그래서 실제로 거론이 되고요. LIG가 뇌로가 됐다, 어쨌다, 그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때 등장하는 데가 신한저축은행이죠. 사실은 이 신한저축은행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파다했었어요. 그 무렵에 갑자기 뻥 터진 게 바로 라임 옵티머스 사건입니다. 신한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재벌 3세 주가 조작 사건이 터진다더니 갑자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는 거야. 뭐죠? 이와 관련해서 그쪽 업계에서는 재벌 3세, 4세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서 라임 옵티머스를 터뜨렸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어요. 근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실은 이것도 역시도 일종의 재벌들 몇 사람이 개입한, 혹은 또 신흥 어떤 기업, 신흥 대기업, 요런 사람들이 개입한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사건, 이게 갑자기 문재인 정부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시장 하시는 분, 자, 그분, 강기정 의원인가요? 예. 강기정 의원이 신한저축, 라임 옵티머스로부터 돈을 받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로 가잖아. 그러면서 라임 옵티머스, 그때 이종필 회장인가요? 그 사람이 강기정한테 돈을 받았네, 어쩌네, 혹은 검사한테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진급을 한 해 만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라고 진술해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지면서 신한저축은행이 중심이 되어 있던 재벌 3세, 4세 주가 조작 사건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납니다.
한동안 그래서 신한저축은행이 거론이 안 되고 있다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던 게 바로 최은순, 김건희 사건입니다. 잔고증명서 얘기가 나오면서 위조 얘기가 나오면서 신한저축은행이 거들먹거린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최은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고요. 원래 제가 취재하던 거는 이 재벌 3세, 4세들의 주가 조작 사건이었어요. 이걸 쭉 취재하는데 자꾸 신한저축은행이 나오는 거야. 사실 신한저축은행이 재벌 3세, 4세 얘네들을 꼬셨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 꽤 광범위하게 번져 있었고요. 재벌 3세, 4세, 심지어 5세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들끼리 모이는 일종의 그 멤버십 술집도 있었다는 거야. 그 멤버십 술집이 또 이 박순석 회장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꽤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순석 회장의 이런 주가 조작 의혹이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은 그 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아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했었지.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은 신안이잖아. 전남 신안. 그러면서 야 이거 박지원 의원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썰이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박지원 의원과 신한저축은행 박순석 회장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 수사를 피했다. 그리고 이 박순석 회장이라는 사람이 호남, 특히 전남 쪽에 뭐 언론인, 뭐 법조인 또는 뭐 기자, 정치인 이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후원을 합니다. 후원인지 지원인지 아니면 뭐 뒷돈인지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 신한저축은행을 아무도 건드리려고 안 해. 제가 신한저축은행을 막 수사를 하니까 그 당시 제 그 있던데 그 아주경제 거기 국장이 저보고 막 취재하지 말래. 말리고 막 그러더라고. 대놓고 말리지는 못하고 계속 안 했으면 식으로 아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원래 좀 그렇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 뭔가 했더니 예. 호남 쪽의 정치인, 언론인, 뭐 법조인 이런 사람들이 이 신한저축은행한테 상당히 많은 후원이나 도움을 받았던 모양이야. 또는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한저축은행이 꽤 사세를 많이 넓혔고 실제로 이 사세를 넓힐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주를 마련하거나 투자처를 마련하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한테 뒷돈을 댔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한저축은행이 지금까지 수사를 안 받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지. 민주당 쪽 국회의원이 실제로 이런 저축은행한테 뒷돈을 받았으면 그 수사를 검찰이 안 하나? 하지. 안 할 수가 없지. 그죠? 오히려 더 했지. 야 이거 웬 떡이냐고 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민주당 쪽 어떤 국회의원이 신한저축은행에 뒷배를 봐줬다?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랬다가 저축은행도 망하고 정치인도 망해. 이건 너무나도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거론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쌍방울이에요. 쌍방울 역시 원래 시작은 사채업자였습니다. 원래 처음 시작은 그 전주 지역에서 나이트클럽 운영하는 깡패들이 그 나이트클럽 수익금을 어디다 쓸 거야? 예, 그거를 보관해 주기도 하고 뭐 돈을 좀 불려 주기도 하고 했던 그러면서 사채업을 하기도 했던 예, 그런 사람들이 쌍방울에 좀 기반이 됩니다. 이들이 전주에서 사채업 또는 뭐 깡패들이 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뭉칫돈을 만들어서 서울에 와가지고 시작했던 게 예, 또 다른 사채업이었는데 그러다가 인수한 게 쌍방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혹은 사채업자들 근데 사채업자도 이제 좀 그 전통 있는 사채업자가 있고 그냥 시장 통해서 그냥 굴러다니는 사채업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 불법 사금융이라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 채무자들 막 협박하고 하는 그런 네, 예, 그런 그 좀 질 낮은 사채업자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좀 그쪽이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인수한 게 사실 쌍방울이죠. 쌍방울이 원래 호남 쪽 기업이잖아. 아무튼 요차도차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 경로를 겪어 와서 그 쌍방울이 된 거고, 그와 별개로 원래 지역에서 사채업을 했지만 뭐 나름 정석대로 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나름 전통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또 뭐 그렇게 됐던 사람들은 이 저축은행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신한저축은행, 뭐 쌍방울 이런 게 서울로 진출한 거예요. 중앙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지역적 연고가 있는 정치인들과 거래를 틀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됐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 신한저축은행 똑같이 정치권과 인맥을 쌓았어도 쌍방울은 작살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신한저축은행은 민주당 쪽 정치인, 특히 박지원 의원 같은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서 한 번도 작살이 안 나. 만약에 진짜 박지원 의원하고 신한저축은행하고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면 작살이 한 100번쯤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작살이 안 났을까 했는데 오늘 그 의문이 풀려인 거죠. 예? 사위가 그치. 예. 아주 친인척, 혈연 관계로 엮인 사람 중에 든든한 검사백이 있었던 거죠. 동시에 신한저축은행을 한마디로 팔고 다닌 거잖아요. 잔고증명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서 신한은행을 팔고 다닌 사람 최은순이 검사 장모였던 거야.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신한저축은행이 그동안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건재했었습니다. 앞으로 이 신한저축은행이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는 바로 저축은행이 됐겠지. 그리고 이 문제는요, 아주 상당 기간 동안 뭐 재벌이 됐든 누가 됐든 그들의 화약고 혹은 숨겨놓은 어떤 문제 덩어리죠. 예. 아마 불구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불씨, 숨겨진 불씨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신한저축은행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회사가 이번에 이렇게 잠시 거론됐다가 사라질 때가 아니야. 아까 지금 신흥석 검사장 얘기도 나왔듯이 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데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신한저축은행이 이게 보니까 건설회사도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러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신한저축은행이 또 관련된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게 이낙연 쪽으로도 연결이 돼요. 또 어떻게. 진짜 놀랍죠? 예. 향후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미리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쓰셔야 되고, 혹시라도 여러분 바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앞으로 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반드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게 뭐 여론전에 이런 거 분명히 검찰 쪽에서 분명히 민주당 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또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제일 그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신한저축은행에 대해 제가 잠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이 멈췄나요?